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치형을 한번 봅시다. 아까 3번형은 자칫 잘못하여 문제가 생긴 상황 뭐래요, 지금.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치형은 기능적인 유형으로 의사소통하는 내용, 그 다음에 내적인 감정이 일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감정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호 간의 조화를 이루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 선생님들은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치형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래서 생동감이 넘친 창의적이다. 그리고 독창적인 행동 양식을 보인다. 저는 완전히 일치형에 속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독창적인 양식. 그게 어떤 때는 제가 약간 백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그래요. 언니 그 백치미 가르치는 학원 있으면 자기도 가고 싶다고 아주 저를 좀 가지고 노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독창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게 일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청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그저 조정하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아 존중함을 높게 하고. 따라서 자기와 타인의 감정 어떻게,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감정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조화롭게 유지하고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진행하는 게 일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및 여기서 이제 대처 방식에 대한 사례. 새벽에 잠이 깨어서 집안일을 하는 아내에게 지금 새벽 잠이 요즘 나이 든 사람들 새벽에 저도 한 가끔 가다 일찍 자면 한 두세 시에 깨요. 그래서 텔레비를 저는 이제 청소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죠. 새벽에 재밌게요. 집안일을 하는 아내에게 화내는 남편에게 보인 아내의 반응이야, 이제. 그래서 형은 어때요? 어머,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자는데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아우, 난 왜 이러지? 자기를 탓하는 거야. 근데 비난형은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을 저기 탓한다고 그랬죠? 처음 알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사이를 망치는 건 당신이야. 아, 잘 안 오니까 청소할 수 있지. 왜 그래? 하는 거죠. 초이선형은 자기야, 화부터 내지 말고 내가 왜 부터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 좀 해봐. 이제 상황을 주의하는 거죠. 그죠? 초이선형, 이제 3번형. 당신 화났어? 왜 그런 거지? 무슨 일 있어? 이거 완전 엉뚱한 거죠, 3만형은. 그죠? 근데 1층은, 아, 자기야, 내가 잠이 일찍 깨서 일어난 김에 집안일을 했는데, 어머머머머, 내가 당신이 생각을 못했네? 다음엔 조심할게, 미안. 하고 얘기하는 게 일치야. 그죠? 자, 이 선생님들은 회의형, 비난형, 초이성 녀석 어디에 들어가세요? 자, 각자 이제 상상을 맞추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규칙. 가족 규칙은 사티어는 기능하는 가족을 위한 방법으로, 그죠? 그죠? 잘 순환하는 이런 가족을 위한 가족 규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문제점을 개별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융통성, 일관성이 없는 가족 규칙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가족의 문제점은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가족 규칙에 있어. 그래서 사티어는 어떻다 지금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을 어떻게 가족 상호 간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을 규제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지침을
그 상호작용의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 본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어떤 지침, 그죠?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티어의 방법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티의 방법은 어떻다? 가족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규칙에 있어서 기능적인 가족 규칙과 역기능적인 이제 가족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디를 보냐 하면, 어, 146쪽에 한번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더 나은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가족 규칙은. 그래서 사퇴의 방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개선한다. 그죠? 상호작용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은 조율에 유용한 도구다. 그래서 부모는 여기서 뭐예요? 중간에 보면은 부모는 자라면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운 규칙을 어떻게 내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원 뿌리에서 원 다음 뿌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배웠어. 보고 배운 게 이거야.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교육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각기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서로 다른 규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갈등을 생겨나죠. 부모의 밑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어디 서로 잘 협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혼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잘 조화롭게 융통성 있게 잘 매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그 혼란과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돼? 잘 봉합하는 그런 또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부간의 소통과 타협, 상호 이해가 중요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새로운 가족 규칙을 형성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래? 자녀가 어릴 때는 규칙을 잘 지켜. 근데 어릴 때 부모를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에서도 잘 듣습니까? No, 그죠?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는 규칙을 비교 잘 지키게 되므로 갈등을 일으킨 일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성 되고부터는 어떻게 된대요?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칙에 내가 어머 어렸을 때 원만 말이니까 아빠 말이니까 그래 따라야 돼. 근데 성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이거 비합리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나는 할 수가 없어 하고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규칙의 수정이 필요하죠. 어렸을 때와 성장 왔을 때 가족 규칙이 이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가족 규칙은 어떻대요? 가족 규칙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지침이 된다. 가족 규칙은 어떻대? 경험한 사건들로 인하여 변화했고 어떻게 돼?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은 우리가 수반에 우리가 가족 간 이 규칙은 우리가 이 가족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 규칙에 가족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상호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족 규칙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상호 의견을 나누어서 정하는 거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획기적인 가족 규칙은 어때요? 지금 자녀는 부모가 정한 규칙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피하라는 거죠. 응? 그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피해라.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가족 규칙은 개인의 존중감을 낮추게 된다. 무조건적인, 너 말 들어. 아빠의 명령이야. 엄마의 명령이야. 그죠? 이러이러하니까 무조건 지켜. 근데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이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은 존중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가족 규칙을 다 가족 구성원의 갈등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딸에 져야 되는 가족 규칙은 피해라. 한 번 정한 가족 규칙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그럴까요? 가족 상황에 따라 변화 있는 규칙을 정해서 가족 성원의 불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면 아빠 말이면 고분고분했어요. 근데 성인에서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때요? 이럴 때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규칙에서 기능적인 가족 규칙과 역기능에서 게임을 4시간씩 하는 5학년 아들에 의한 가족 규칙을 정하기로 했어요. 이때 강압적으로 이제 게임은 주말에 1시간만 허용될 가족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규칙을 정했어. 그래서 아들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규칙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약해져서 역기능적 아니, 주말에 1시간만 하고 또 이걸 안 하면 뭐예요? 어기면 용돈을 주지 않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지키고 싶고 해서 그러나 게임하는 시간을 서로 의논하여 줄이고서 아들이 이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어때요? 아들이 좋아하는 농구를 같이 한다거나 함께 외식을 하는 규칙을 정한다면 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규칙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할 게 아니라 자녀와 같이 상호 의논을 해서 규칙을 정하면 아이가 잘 이런 가족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봅시다. 사티어의 가족 상담의 목표는 성장이에요. 발전입니다. 발전. 자, 어떤 발전인가를 알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티어의 가족 상담의 목표는 성장, 자아 존중함을 높이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그래서 자존감도 높이고 자기 내 인생은 나다. 그래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가정된 성장은 그래서 감성적 경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경험의 다양성, 여러 경험, 그러니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러저러한 그래서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듣게 하고 같이 문화적인 감각도 익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면적인 경험, 외면적인 행동의 일치에 한 개인의 통합력 증진이 주요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 하나의 인격 재료서, 그죠? 하나의 사회로, 원으로서, 그죠?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하다가 하나의 사회 원으로, 사회인이 되면 얼마나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 규칙은 그리고 지적으로 교정한다. 따라서 내면의 경험, 조화를 이루는 의사소통하는 개인과 가족. 그죠? 내면의 경험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으며 의사소통하는 개인과 가족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연결 강화를 봅시다. 감정적 연결 강화는 148조. 가족 구성원들 사이 감정적 연결을 강화해서 그죠? 가족에서 조화롭게 감정적 잘 순환적으로 잘 그저 연결을 강화시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건 뭐냐 관리, 개발, 가족 구성원들 사이 소통과 해결 전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잘 소통하고 잘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이 적절한 소통, 그죠? 언어적, 비언어적인 이런 소통, 그 다음에 해결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할 수가 하는 게, 소통 및 해결 전략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소통과 해결 전략하는 목표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시스템의 유연성과 조정 능력 강화는 뭐예요? 가족 규칙을 우리가 서로 상호 의논해서 정해야 되겠죠. 가족 규칙을 기능적으로 그래서 부모의 규제를 구성원들이 변화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어떻게 돼 있어? 그 유연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 시스템 유연성, 조정 능력 강화. 네 번째,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과 강화. 그죠? 가족 구성원의 경험적 가족 상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인들이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사태의 경험적 가족 상담은 다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성장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경험적 가족 상담은 뭐야? 종자 모델. 종자 모델을 생각하면 돼요. 시드 모델. 그죠? 우리가 씨앗에다가 뭐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어떤 환경을 잘 하면 어떻게 돼? 잘 발화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적인 지지, 상호작용 이 모든 게 이런 환경이 이 개인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변형 체계적 치료 상담의 단계적 목표는 뭐냐? 인간은 성장의 힘을 지니 어, 긍정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은 무한 성장의 힘을 가진 긍정적인 존재다. 따라서 내담자의 경험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그죠? 내담자의 경험, 클리언트의 경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행동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경험과 행동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긍정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자아 존중감을 뿜뿜뿜 향상시키는 거죠. 자, 하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의 다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진행되면서 재경험되고 순환적으로 다시 진행되어서 재통합 중요하죠. 그죠?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담자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내담자를 그 경험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내서 자아 존중감을 시키는 게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가진 다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겠어? 변화시키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면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진행되면서 다시 재경험되고 통합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모든 게 순환적으로 재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담 목표는 1단계 정치 상태 폐쇄된 게 얘는 그 다음에 외부 요인은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그죠? 이제 혼동과 체계의 개방, 근데 변화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단계, 재단계, 재진행, 그래서 시스 변화 실행하기.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상태로 해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건강과 일치성이 회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치료적 변형이 순환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담 목표 150쪽을 한번 봅시다. 상담 목표에 있어서 150, 1단계는 고통 증상 등을 통해서 발견되는 변화의 기회를 다룬 단계다. 두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투척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목적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성장 과정에서의 혼란과 진실한 의사소통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내담자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진실한, 그죠? 내담자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아, 다섯 번째, 자아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실습하고 경험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면서 어떻게 되겠어? 보다 나은 건강성과 평등과 조화와 일체감, 균형감을 가지면서 악순환보다는 어떻게 돼? 그동안의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돼? 편안한 감정적인 지지선을 느끼는 거죠. 이 상담 목표는 1단계부터 7단계. 우리 만약에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상담자가 되고 제가 내담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은 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잘 조화롭게 상담을 완료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을 봅시다. 이거는 이제 좀, 빙산 탐색이 왜 지금 여기 나오죠? 여기서 지금, 어, 나의 생활 연대기. 아,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상담 과정에서 사대 상담 과정, 인간의 성장과 교과서를 한번 봐주세요. 교과서를 인간의 151쪽,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돕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있어요. 인간의 성장, 변화를 돕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새로운 이 정치 상태에서, 그죠? 클라이언트가 지금 정치의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마다 그죠? 정체 및 고착 상태, 그죠? 정체 및 고착 상태는 가족 구성원들은 현재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래서 이 고착 상태에서는 외부로부터 개입을 참견하는 걸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정책 및 고착 상태. 그다음 변화의 작은 요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나 외부 자원이 개입하면서 가정 내부의 고정된 패턴은 이제는 균열이 살살살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이제 균열이 생김으로써 뭐가 문제니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동기,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과 불안의 시기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혼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대나 불안이 이제 막 상충하는 거야. 그래서 상담자는 이 과정을 어떻다? 안정적으로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식과 시도의 단계.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이전보다 더 자발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바라보죠. 그래서 새로운 행동과 관계 방식을 시도하고 재구성, 수용.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되겠죠. 수용하는 거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을 받으란다. 재구성, 리모델링,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죠. 반복 실천과 안정화,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변화, 그 다음에 통찰, 실생활에 반복하고 적용하면서 행동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행동의 불안전성이 이제는 이런 변화와 통찰을 통해서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시적인 시도가지 아닌 안정적인 습관과 관계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일곱 번째, 새로운 적응 상태는 뭡니까? 상호 간에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 거죠. 새로운 적응이 됐습니다. 적응 상태 이제 안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아 존중감이 어떻게 돼 있어? 향상이 되고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가 어,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이 정착이 되고 지향적인 가족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빙산치료 상담을 봅시다. 빙산치료는 인간의 내면을 빙산으로 비유해서 치료한 접근법이다. 그래서 이거 뭐냐? 사티의 빙산체계는 개인의 행동에 들어있는 내 행동에 들어있는 심리적인 내적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존재, 인간의 특성은 심리적인 존재라고 전제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자의 내면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매 회기, 그저 1회기 할 것이냐, 6회기 할 것이냐, 뭐 10회기를 할 것이냐, 이 회기별로 이제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감성, 행동 탐색에서 기대와 열망까지 이루어지는 게 빙산 탐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열망, 기대, 그 다음에 지각, 그죠? 감정, 그 다음에 대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중년 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할 상담자 빙산 탐색, 그러니까 1회기를 진행했을 때, 그 다음에 11회기를 진행했을 때, 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1회기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이 11회기는 11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어떻게 돼? 나이 때는 이제 되게 불안정해.
내가 잘해야지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고 이제 회의형, 형이 뭐였어요? 141쪽에 한번 봅시다. 141쪽의 회의형은 그죠? 비위만 맞추려고 해.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회의형은 뭐라고 그래서 140점에 나는 중요하지 않고 타인의 비위에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만 치우치는 거죠. 상대방을 더 우선시하는 게 이 회의형이야. 일회기 일을 진행하는 상담자는 회의형에 가깝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서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남자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상담을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로서 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 이게 약간 일회기 동안에 뭔가 끙만 쳐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반면에 심리를 하면 어떻게 돼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근데 일침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과 같이 똑같은 거죠. 그죠?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 사람. 그래서 자신감 있는 한 깊은 감사 대견 상담으로 인해 성장함을 느끼고 내담자가 자신을 돌보며 가족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11개는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이 11개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잘했다고 인정하고 상담하는 자신에 대해 저희가 하면서 본인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 내담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자신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 3인군을 봅시다. 원가족 3인군은 여기서는 지금 가족 구성원의 가족 내에서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접근법이 원가족 3인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빠, 엄마, 지금 어떻게 아이들, 그죠? 이게 이제 원가족 3인군. 그래서 가족에 도움이 되는 접근법.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개인 성향, 자아 존중 정보, 의사소통 방법, 그 다음에 가족 규칙, 가족 역동성, 가족과의 관계, 세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사회와의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원가족 3인구입니다. 근데 나의 연 한번 봅시다. 나의 생활 연대기는 뭐냐? 나의 생활 연대기는 시간대별로, 연대별로 나에게 시계열적으로 나타내는 것. 여기서 시계열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출생 후 현재까지, 그저 현재까지 나의 주요 생활 사건을 연대별로 나열한 것 중에 시계열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열한 걸 갖다가 연대별로 나의 생활 연대기예요. 그죠? 그래서 출생 후 태어날 때부터 현재 지금 나의 주요 생활 사건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인식하고, 그죠? 그동안 내 경험을 또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선생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경험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한테 진짜 안 좋았던 경험,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이 나의 생활 연대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생활 연대기를 통해서 어떻다? 가족 성장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나의 나의 옛날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을 통함으로써 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활 연대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행동, 그죠? 그 다음에 태도, 관계, 갈등 문제 등은 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그죠? 직접적으로 너 이래서 문제 하고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생활 나이 생활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중요한 것 같아. 나의 생활 연대기를. 그죠? 한번 선생님들이 각자가 나한테 진짜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이 사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짜 끔찍하게도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죠? 우리가 없는, 저도 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음. 그래도 제가, 어,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요. 2년 전의 일이에요. 2년 전에.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요. 아, 세상은 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많구나. 자기를 너무 업하려고 보이기 위해서,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시 가지면서 저는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비교하면은 제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생긴 거죠. 이 마음의 근력, 정신적인 근력이 생긴 거는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 경험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추하고 또 다른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건 저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어, 시야를 밝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경험 하나하나는 하나 헛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나의 생활 연대기 이거 25살 여자아이의 이게 지금 치료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 조각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조각이 있습니다. 가족 조각은 뭐예요? 지금 교과서 157쪽에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한 감정이나 느낌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작과 공간을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험한 감정이나 느낌은 어떻다고요? 가족 조각은 감정이나 느낌,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이나 공간을 활용하는 기법. 그죠? 그죠? 비언어적 감정, 느낌, 조각조각 비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과 공간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가족이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데 가족들이 경험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 그래서 개인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개인이 사건 통해서 경험한 다양한 감정을 현재 시간과 공간에 재창조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사테어의 가족 조각 기법을 알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족간의 개인성을 존중하고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조각은 중간에 보세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 구성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그죠?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가족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상처를 알겠어. 이해해. 하고, 이 눈으로, 마음으로, 굳이 날 너를 이해해. 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동작, 비언어적인 표현, 액션, 그죠? 제스처. 이걸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가족의 조각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요하죠. 따라서 구성원의 개인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조각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창의적인 사고와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의 지금 경험적 가족 상담은 뭐예요? 우리가 언어적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자아 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고, 그죠? 서로 의사소통을, 가족 간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가족 간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자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사티의 경험적 가족 상담, 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떤 생각을 한번 가지시겠습니까? 본인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그 행동이나 제스처나 말투나 말씨나 우리 이 모든 게 내 남편이나 내 부인에게나 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종합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